우리 주변을 보면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불안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위기가 닥치면 누구보다 침착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삶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이분이 참 단단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불안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불안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 덕분에 부자가 되고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의 본질과 기능을 활용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불안을 마음의 문제 혹은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가장 정교한 감정 시스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다. 나만 유독 약한 것 같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버텨오신 겁니다.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생긴 감정이 아니라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와 다릅니다. 공포는 이미 눈앞에 닥친 위험에 반응하는 감정이고,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을 감지하고 대비하도록 만드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병원에 가기 전 서류를 챙기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저축을 하는 것도 모두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끌어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불안 자체가 아니라 그 크기가 너무 커질 때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의 시선, 비교, 평가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혹시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불안을 점점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격 탓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불안을 키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지켜온 보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할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질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차가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은 큰일 난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이 반응은 몸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재배치하는 자연스러운 긴장 신호입니다. 몸이 지금 집중해야 한다는 준비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불안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깨어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불안이 훨씬 덜 무섭고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대안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불안을 적으로 보지 말고 일기예보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내일 비 온다는 예보에 우산을 준비하듯 불안이라는 신호가 왔을 때 지금 내가 대비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안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게 만드는 안내자 역할로 바뀝니다. 평생 큰 사고 없이 가정을 지켜온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항상 혹시 모르니 하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불안을 잘 활용한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너무 심해서 내 뜻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려는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왜 이러지? 라고 자신을 다그치면 불안은 2배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뇌가 나를 지키려 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불안은 훨씬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깁니다. 결국 불안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불안은 인생을 망치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이 수호자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불안을 이용해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2번째, 불안을 줄이는 기술을 가진 사람. 불안이 가장 크게 자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막막할 때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불안은 실제보다 훨씬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문제를 분산시키는데 익숙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기술이 바로 쪼개기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사람은 쉽게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장 작은 단위로 잘라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면 한 번에 모든 걸 준비하려 하지 말고 오늘은 건강보험증만 챙기고 내일은 약봉투만 챙기듯이 복잡한 일일수록 가장 단순한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작은 단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막막함이 사라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첫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불안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고 학습하게 되고 그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2번째 기술은 기록입니다. 불안은 사람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저녁에 불안이 심해지고 누군가는 아침에 심해집니다. 어떤 분은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불안이 올라오고 또 어떤 분은 특정한 장소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의 패턴을 모른 채 남들이 하는 방식만 따라가면 불안을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반응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면 불안이 어떤 상황에서 커지는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 전화 받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 예약을 미루니 밤에 불안이 커졌다. 비 오는 날 무릎이 아프니 괜히 불안해졌다. 이런 내용만 적어도 나중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고 불안을 예측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측이 가능해지면 통제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통제감은 불안을 크게 낮추는 힘이 됩니다. 3번째 기술은 신체 안정화입니다. 불안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어깨가 뭉치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호흡이 얕아지고 억눌린 긴장이 몸 전체를 조입니다. 이 신체 반응이 올라오면 뇌는 지금 위험이 있나? 하고 다시 불안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마음부터 잡으려 하지 말고 몸을 먼저 풀어주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불안을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어깨 힘 빼기, 턱에 힘 빼기, 배에 힘 빼기를 추천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긴장이 빠르게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생각이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심할수록 몸이 더 굳기 때문에 몸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감정을 다루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쪼개고 기록하고 몸을 풀어도 금방 또 불안해지면 그건 실패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없애는 감정이 아니라 관리하는 감정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것은 정상이고 올라오면 다루는 방법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느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불안이 왔을 때 내가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능력이 쌓일수록 불안은 점점 덜 무섭고 훨씬 더 다루기 쉬운 감정이 됩니다. 문제를 잘게 나누고 나만의 패턴을 기록하고 몸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며 그들은 불안을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리듬을 잡아주는 규칙적인 신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안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우리는 흔히 불안을 없애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완전히 없애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랍게도 사람은 느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삶의 추진력이 약해집니다. 불안이 적당히 있을 때 오히려 뇌는 깨어 있고 몸은 민첩해지고 생각은 또렷해집니다. 즉, 불안은 삶의 방해꾼이 아니라 몰입을 끌어올리는 숨겨진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피곤해 늘어지던 분도 자식들이 집에 오는 날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고 음식 준비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주를 보는 날은 유난히 집중력이 높아지고 실수도 줄어들죠. 불안이 조금 올라오면 뇌는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판단하고 불필요한 감각과 잡생각을 차단하며 한 가지 일에 몰입하도록 돕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각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불안이 약간 있을 때 집중력과 성과가 가장 높아집니다. 너무 없으면 나태해지고 너무 많으면 마비되지만 적절한 불안은 사람을 가장 민첩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뇌가 적정 수준의 긴장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안한 사람은 단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불안한 사람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불안에 민감하다는 것은 주변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으며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밥을 할 때도 가족 건강을 챙길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섬세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챙기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사실은 이 민감한 불안 에너지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안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왜 이러지? 라고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지금 더 잘하고 싶어서 긴장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불안은 공포가 아니라 집중의 신호가 됩니다. 이 작은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불안은 공포에서 동력으로 바뀝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것도 심장이 빨라지는 것도 몸이 위험을 대비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무서워하면 불안이 커지고 이 반응을 활용하면 몰입력과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불안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지금 해야 할 일에 힘을 모으는 중이구나 하고 해석하면 불안은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불안이 제멋대로 떠돌게 두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불안을 한 지점에 모아주면 집중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 불안을 준비 신호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료를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을 행동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불안은 더 이상 발목을 잡는 감정이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힘으로 바뀝니다. 불안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순간이니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불안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불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에너지를 몰입과 집중으로 전환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불안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불안을 이용해
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1. 불안의 본질과 기능을 활용하는 사람. 2. 불안을 줄이는 기술을 가진 사람. 3. 불안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불안은 평생 우리 옆에 머무르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도 하루의 안정도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결국 불안을 이용하면 더 단단하게, 더 잘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이니 집중하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면 불안은 우리를 흔드는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이 됩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 한쪽이 답답하고 불편하셨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내가 더 잘 살고 싶다는 증거구나 하고 바라봐 주세요.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불안은 두려움에서 지혜로 바뀝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가족분들이 불안을 이겨내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길 바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